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다시 또 새롭게 만나는 야구라의 댓글화 시간입니다. 이게 스튜디오냐? 진짜 이게 스튜디오야? 그냥 우리 사무실 찍자 그랬지 내가. 아마 이제는 우리 구라쟁이 분들이 어색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장소에서 하는 우리 야구라. 나중에 한번 길에서 한번 찍어보자. 유퀴즈처럼. 좋아죠. 유퀴즈처럼. 길바닥에서 팬들도 좀 지나가고 야구장에서도 한번 찍고. 그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또 이동해서 다른 데에서 또 새로운 장소에서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갑니다. 댓글라. 자, 일단 지난주 또 어떤 이슈들이 올라왔는지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또 지금 또 재밌는 글들이 올라와가지고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희재님께서 강캐를 담기엔 KBS는 그릇이 너무 작다. 아니죠, 강캐가 작죠. KBS라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버팀목은 굉장히 큰데 강캐가 너무 작아요. 근데 왜 전 작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왜 이렇게 쓰죠? 이거 왜 쓰죠? 이런 의미가 뭐지? 강캐를 담기엔 KBS는 그릇이 너무 작다. 프리를 선언하라는 얘기죠.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프리를 선언하라는 프리? 얘기죠. 네. 네. 프리하면 아마 내가 봤을 때 나랑 만나기 쉽지 않을 거야. 프리하면 끊어야 돼. 뭐 같이 방송할 일 있겠냐? 프리하면 참 좋습니다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 생계를 꾸려가기 때문에 아무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제 그릇을 좀 크게 보셨네요. 자, 이어서 김스타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전 장스나 충암중고 다닐 때 바로 옆집에 살았거든요. 저하고 캐치볼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친하게 지낼 걸 그랬네요. 장스나 너무 잘 돼서 기분 좋습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나서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닐 때 그 집이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거기 이제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집이 없어졌어요. 야, 네. 근데 옆집에서 같이 좀 살던 그런 친구분인가? 아무튼 그분인데 올려주셨네. 생각난다. 저랑 뭐 비슷한 또래겠죠? 네. 성견지명 있으면 저랑 이제 친하게 지냈으면 제가 스타 친구 두는 거 아니에요? 자, 지난주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바로 본격적으로 우리 야구라의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야디어 몰리나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야구 타격 영상을 보다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타격할 때 코일링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는데 코일링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질문이에요. 코일링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좌타자니까 네. 그러니까 그 타자들에게 이제 앞다리하고 뒷다리가 있잖아요. 네. 뒷다리 쪽에 요 골반의 꼬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골반 꼬임, 골반의 턴, 뭐 이런 거를 이제 코일링이라고 해요. 네, 그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이 꼬임 동작, 이 중심 이동과 회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네, 요게 어떤 거냐면 요 코일링 요 동작이 요게 잘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밀려도 안 되고 너무 앞쪽으로 들어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리를 들었을 때 요 꼬임 동작이 살짝 들어가야 돼요. 뒤쪽 다리에 꼬임들. 그래서 버텨주면서 약간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중심 이동이 이루어졌을 때 그 좋은 회전력이 나옵니다. 그 회전력으로 그런 비거리가 늘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애호금님께서 딜레이 스틸이 먹히는 이유가 뭘까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지만 일부러 늦게 되나 싶은데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딜레이드 스틸이 그러니까 왜 먹히냐면요. 네. 그 먹힐 때 그 순간을 보시면 원래 딜레이드 스틸이 어떻게 하냐면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근데 원래 일반적인 도로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스타트를 하죠. 네. 근데 딜레이드 스틸은 어떤 거냐면 투수가 공을 던지고 포수가 투수한테 던질 때 약간 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포수가 이제 투수의 공을 받잖아요. 받은 다음에 스트라이크 본 다음에 던질 때 그러니까 스킵을 하죠. 스킵을 한 다음에 딱 보고 있다가 그 포수가 투수한테 던지는 그 찰나를 이용해서 뛰는 게 딜레이드 스틸인데, 그게 왜 통하냐면 포수가 저 1루 주자가 뛰지 않고 그냥 스킵만 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딱 놓는단 말이에요. 네. 아예 마음을 놓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투수한테 던질 때 그때 타이밍에 딱 뛰는 겁니다. 그게 딜레이드 스틸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투수한테 빨리 안 던지고 가끔씩 이렇게 천천히 그렇죠. 아리랑 볼을 줄 때가 있어요. 삐용 갈 때 그때만 뛰는 거예요. 그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딜레이드 스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 포수의 성향을 봐야 돼요. 포수가 공을 잡은 다음에 투수한테 어떻게 주느냐를 보게 되면 이 딜레이드 스틸하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거는 거의 그냥 그 게임이랑 비슷해요. 뭐 이런 느낌. 형 걸렸네? 뭐 이런 거. 2명밖에 없는데 뭘 걸리냐? 달밤송님께서 질문 있습니다. 자동 구위 사고는 포수의 허용 볼넷에 포함되나요? 자책점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거든요. 포함이 됩니다. 네, 자동 고의 사고. 네. 예전에 어떤 게 있었는지 아세요? 그렉 매덕스가 2001년도에 그렉 매덕스, 진짜 컨트롤의 마법사, 제구력의 마술사라고 이제 그 선수가 그 연속 이닝 무볼넷 경기를 계속 치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동 고의 사고에
그래서 그 기록이 깨진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럼 들어가네, 기록에. 기록이 들어가요. 들어가는구나. 시점도 들어갑니다. 자책점도 들어가고. 예. 이현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투수가 착용하는 글러브 색깔 규제는 없는 건가요? 있어요. 메이저리그는 타구 식별 방해된다고 색깔 글러브 착용을 구제하는 걸로 아는데 KBO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투수 글러브 보통 11.5인치에서 12.5인치까지 다양한 사이즈를 사용을 하는데 네. 공식 야구 규칙상 투수 글러브는 팬톤 색상 기준 14 시리즈보다 밝은 색상의 글러브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심통님께서 야구 용어가 바뀌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데드볼, 지금은 힛바이 피치볼, 예전에는 런닝 홈런 및 장외 홈런, 지금은 인사이더 파크 홈런, 예전과 지금은 다른 용어로 왜 바뀌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포볼도 힙하이 피치볼도 왜 둘 다 사구로 표현하나요? 이 질문인데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맨 마지막에 포볼도 힙하이 피치볼도 왜 둘 다 사구로 표현하나요? 이거는 그 사구의 의미가 한자가 다릅니다. 네. 그쵸? 네. 공 4개 사구와 죽은 공의 죽을 사자. 죽을 사자고 네. 그 의미가 달라서 그냥 사구로 쓰는 두 개를 합쳐서 네.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위에 용어들은 이 영어식 표현들은 왜 바뀌었는지 이게 아마 이게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처음에 잘못된 건 아니죠. 네, 맞는 네. 말인데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의 말로 이제 자꾸 이제 바꾼 거지. 바꾸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데드볼로 이제 몸에 맞는 공으로 이제 바꾸는 네. 거고. 데드볼도 이제 네. 의미가 안 좋다 보니까 네. 데드볼 죽은 뭐 이렇게 네, 맞아요. 공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힙바이 피치볼 몸에 맞았다 뭐 이렇게 네. 좀 표현을 좀 더 좀 자세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자꾸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 방어율도 이제 평균 자책점으로 바꾸는 거고 이제 그런 거. 그래. 그러니까 근데 런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문적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더 파크 홈런이라고 맞아요. 이제 바꾸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콩글리시 맞아. 콩글리시 네, 그러니까- 콩글리시들을 좀 제대로 만든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벽하게 지금 야구 용어가 전부 이제 한국말로 다 번역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쓰는 거죠. 같이 쓰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번역을 해서 쓰려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조금씩 계속 그렇죠.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영어식 표현이 잘못된 건 아니죠. 네. 더 그리고 명확하고 좀 좋은 표현들로 바꾸는 그렇죠. 과정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질문 우리 야구에 올라온 질문 다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MLB 밖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지환은 룰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요게 이제 토요일 경기 때문에 나온 네. 것 같은데 NC와 이제 LG의 경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앞쪽에서 맞았기 때문에 맞은 상황에서 이제 볼 데드가 되면서 비어있는 주자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밀리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타자 주자는 이제 안타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obstruction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업스트럭션이 뭐예요? 방해 음. 아닙니까? 아, obstruction. 몰라. 그럼 방해라고 하면 되지 왜 업스트럭션이냐. 여기서 장스나의 승문 자, 득점 들어갑니다. 이거 질문하시려고요? 즉승에서 물어보고 즉승에서 답을 하는 승문 이거 스타일인데.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런데? 지난주에 네, 된 거예요? 네, 지난주에 이제 밀어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시간은 60초를 드릴 텐데 플러스 마이너스 5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 obstruction이란 무엇인가와 가장 많이 업스트럭션 무엇인지 저 인지 알았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방해라는 걸 인지 알았다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 질문을 대답을 해요? 근데 obstruction 많이 나오지 않나요? 아니,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니, 방해라고 그러지, 왜? 아니, 수비 방해라고 그러지, 수비 업스트럭션이라고 왜 굳이 영어를 써요? 이게 보면- 수비 방해라는 정확한 우리나라 단어가 있는데, 아니, 근데 문장이 이게 있는데. 그 공식 야구 규칙에도 obstruction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obstruction이라고 그랬는데 아, 야, 좀 어려운 거 좀 하지 마. 이번 주, 저기, 질문 짓다가. 기권할 지금입니까? 기권. 야! 제가 다음 주에 10,000원 내겠습니다. 아싸! 이런 날도 있어야지. 그런다 이런 날도 아. 있어야지. 네. 야, 잘 찾았네, 잘 근데 찾았어. 정확하게 제가 네. 어떤 부분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네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규약책을 이제 간혹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뭐 그걸 달달달달 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야구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게 한정돼 있어요. 네. 근데 야구 규약책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데 맞아요. 그 엄청난 일들이 모두 다 야구 플레이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심판도 헷갈리는 그렇죠. 게 야구 예, 규칙인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obstruction, 그 방해 부분에 있어서 홈플레이트, 홈충돌 방지법 이런 것도 좀 약간 방해. 홈추도 방지법은 알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 있고 예를 예. 들면 홈추도 방지법은 이제 포수가 공을 잡고 네. 이제 홈으로 들어오는 주자를 미리 이제 다리로 막을 때 이제 벌어지는 거고 그쪽으로 이제 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홈충돌 방지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시죠. obstruction은 야구 규칙을 이 편집하는 PD가 정리해서 딱 올려주는 걸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스무스타면 아무튼 여기서 넘어가고요. 조진 듯? 스슨 듯. 산체스, 마리오 산체스,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잘 던지고,
팔꿈치 부상 때문에 또 빠졌죠. 지금 예. 기아는 이승엽이. 김유리하고 산체스하고 2명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뼈가 아니라 인대 쪽인 것으로 보인다고 뭐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또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6위인데 5위 싸움까지 막 뭔가 이렇게 막 막 하면서 올라가는 찰나에 좀 안 좋은 또 이런. 지금 선발 2명 구멍이에요. 아,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은 양현종 선수가 이제 컴백을 해서 일단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네네. 최다승 타이를 만들었죠. 네. 이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주간야구에서 그러네. 못했네. 생각해보니까 163승. 3승. 송진우 선수가 기록한 163승 타이를 타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선발승만 봤어요. 네. 그거는. 괜찮아요. 야구에서 얘기했으니까 괜찮아요. 댓글에서 얘기했으니까. 네네. 축하드립니다, 양현종 선수. 갑자기요? 최고예요. 네. 성민규는 그 밑에 거 3년, 5년, 7년 뒤에도 미래만 팔 사람이죠. 롯데가 지금 6연패거든요. 네. 실책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한 경기 6개 나왔더라고요. 네. 구드람 선수가 지금 3개를 한 경기에서도 맞아요. 했고. 어제 경기였어요. 근데 진짜 너무 어이없이 송구하더라. 네. 이상하게 홈 송구가 다 일루 쪽으로 빠져버렸어. 3루 악송구, 홈 악송구 2개. 다 점수 연결됐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진 거예요, 롯데가. 야. 연패를 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진짜. 근데 이제 4, 5월에 좋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진짜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롯데가 또 연승하다가 갑자기 6연패이기 때문에 예. 뭔가 이제 연승을 달릴 때 이제 마지막 희망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맞아, 또 맞아. 6연패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많이 벌었어요. 다음 주 만약에 반등 못 만들어내면 그냥 시즌 끝날 가능성이 지금 롯데가 삼성한테도 높다는 쫓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상황이 됐습니다. 6연패니까. 네, 삼성한테도 쫓겨요, 지금. 이게 지표가 너무 안 좋고, 이게 중요한 순간마다 이게 실책으로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경기력, 이제 경기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느낌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와중에 물론 그런 상황이 나올지 몰라서 갔겠습니다만 팬들은 또 엄청 많이 왔어요. 맞아요. 산책구장에 일수 쪽 쪽에 막 봐요. 엄청 막 열심히 응원하고 네. 있는데 막 실책이 나오니까 뒷목 잡고 팬들이 뒷목 잡고 막 쓰러지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좀 지더라도 좀 납득 있는 패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참. 패디는 크보예요. 패디는 크보에 왜 오는 거예요? 패디가 지금 16승인가 15승인가 하고 1점대 다시 진입을 했어요. 지금 22승 3승 페이스로 가고 있거든요. 양경혁 감독도 그날 네. 홈런 한 방 때리면서 1점 냈는데 네. 급이 다른 투수라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급이 다른 투수고 급이 다른 투수예요, 제가. 여기 너무 재밌는 게 네. 결론은 NC 스카우트분들 최고 이렇게. 진짜로. 아니 근데 왜 이런 선수가 왔어? 패디가 계약을 하고 제가 딱 그때 그 우리 야구라 영상을 보시면 네. 이 선수는 여기서 활약할 선수가 아닌데 진짜 레벨이 좀 다른. 기대하 선수 좋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외국인 선수가 다른 레벨. 이 에릭 패디 선수하고 제가 와이드너 선수 2명 던지는 거 봤거든요. NC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진짜? 이 선수가 이 구종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다가 이 바깥쪽으로 휘는 슬라이더가 엄청 슬라이더가 좋더라고요. 엄청 빠른 공 좋더라고요. 슬라이더. 제구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구질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KBO에서 좋은 성적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이번에 들어온 새로운 선수 투수 가운데는 거의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이에요. 제가 봤을 때 툭불이에요, 툭불. 근데 잘 데려왔네. 지금 뭐 100경기 넘는 시점에서 뭐지 20승, 23승 페이스로 가고 있으니까 MVP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시즌 마지막이 되니까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패디 아니면 이제 노시환 선수가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아시안 게임 차출 때문에 노시환 선수가 만약에 이제 홈런 개수를 추가를 못하고 뭐 최종 선수한테 뒤집힌다. 그러면 사실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뭐 격차가 지금 한 8개, 7개 나고 있거든요. 29개, 22개니까. 노시환 선수 아니면 패디가 받을 가능성이 높죠, 올해.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아시안 게임 차출된 선수를 빠지면 경기 수가 어쨌든 달라지는 건데. 달라지는 거죠. 그럼 홈런 개수 따라잡힐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여러 가지로 좀 참 나라를 또 대표하는 건 있는데 또 이런 개인 기록은 좀 안 쓸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메달을 따게 되면 병역 혜택이라는 게 중요해지잖아요. 또 있고. 병역 혜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선수들한테. 그렇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수를 해야죠, 자기가. 맞아. 본인이. 하나 얻는 게 있으면 있는 것도 그럼요. 잃는 것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 패디 선수 잘 데려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NC는 또 테임즈 데려왔었잖아요. 테임즈 좋죠. 참 외국인 선수를 잘 데려온 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 그 외국인 스카우트 쪽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NC가. NC가. 다이노스. 그러니까 NC가 이제 생긴 지가 한 2, 3년 됐나? 2012년도에 들어왔으니까. 1군에 들어온 거는 2013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이제 창단한 지는 한 11년부터 3년 됐죠. 11년에 창단됐으니까 13년 됐죠. 됐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선수들 스카우트하는 거, 국내 선수 뿌리는 거 중요하지만 KBO 리그의 어떤 성향상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
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던 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집중했던 게 그동안에 이제 NC가 좋은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해서 정말 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살펴봤습니다. 아, 네. 힘드네요. 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함께 했는데 다음 주는 또 다른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은퇴선수협회 사무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야구로 올라된다. 대구라!